그 뭐 다른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일단 뭐 어쨌든 넘어가면 그러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세계일보가 지금 이제 뭐 얘기하는 데도 언급이 나왔지만 마법사. 예, 건진 법사가 네트워크 본부의 고문으로 활동 중인데 네, 이분이 뭘 흑마법사. 하냐 네. 인재 영입을 하고 후보의 메시지나 일정 같은 거가 자꾸 틀어져서 이거 누가 이러는 거냐 캠프에서 불만을 갖고 추적을 해보니 아 네트워크 본부의 건진 법사님이 이걸 하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국민의힘 해명이 좀 엇갈렸는데 계속 막 좀 바뀌었는데 뭐 없다 그런 사람 왔다 갔다는 했다 뭐 고문은 아니다라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권영세 본부장이 이제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따위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시켜야 됩니다. 아예 이제 해체를 해버리는 이 선택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 발언 중에도 뭐 난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거를 좋아한다, 영적인 대화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스승 생각나고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뭐 유승민 후보가 경선 시절에 무속인들 이름을 줄줄 대면서 아냐 뭐 이렇게 물어봐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게 복합적인 이제 작용을 일으키면서 윤석열 캠프는 뭐냐 도대체 뭐 이런 이제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진법사 논란? 그러니까 그렇게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꼬이는 것만 봐도 그 위에 무슨 존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 공식적으로 캠프가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다 이제 인지하고 있는 그런 거면 그 대응이나 해명도 누가 봐도 아 저 얘기가 맞나 봐 이렇게 돼야지.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도 막 헷갈리고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결국. 그러면 그 마법사는 그럼 누가 그러면 컨트롤을 하는 거냐? 그 김건희 씨 얘기도 있는데 난 클래식만 듣고 나이트클럽은 안 가고 도사들하고 철학을 논한다 이게 있는데 그럼 당연히 김건희 씨의 어떤 그 뭐 지도를 받는 분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의문인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윤석열 그거는 결국 누가 정리해줘야 되냐면 윤석열 후보가 정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혼선이나 그런 거. 정리를 안 하고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본부라는 것도 네트워크 본부가 뭐예요? 그게 뭐 전산망 고치는 데입니까? 네트워크 본부가 뭐야 애초에? 조직 본부 밑에 있는데 조직 본부 밑에 있는데 왜 네트워크 본부야 그것도 네트워크 무슨 뭐 네트워크 연결 영적 연결 뭘 네트워킹을 하는 건지도 네. 모르겠고 그 조직 본부 밑에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직능별로 있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본부 뭐 기타 등등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고 근데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거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그 선거를 어쨌든 이게 기획하고 짜고 실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 번 선거를 해본 사람도 있고 그러면 지금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구성이 네트워크 본부는 뭐냐 왜 있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뭐 이런 거가 이 캠프 구성 과정에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게 선대위를 선대본으로 어쨌든 각 이제 모든 걸 축소시킨 거잖아요. 네. 그 조직본부 원래는 조직본부 밑에 있는 네트워크 본부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본부가 축소되면서 네트워크 본부도 축소됐어야 되는 건데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네트워크 본부에서 우리 저 대장은 본부장이어야 된다고 우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기는 말이 그 어떤 선대본의 윗선에서는 터치를 못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겨가지고 네트워크 본부가 남아있는 것인 거잖아요. 그럼 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마법사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법사가 언터처블이다 결국은. 열린공간 TV가 그 지금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스승이 또 있어요? 해우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건진법사한테 전화를 해요. 네네. 내가 너를 윤석열한테 소개시켜줬는데 여기 뭐 유튜버들이 찾아와갖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 그랬더니 네. 거기가 그거 좌빨일 거라고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답변 마십시오. 답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 건진이한테 윤석열을 반드시 세우라고 임무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건진법사 계속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하는 영상도 지금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꽤 오래된 리치킹이네 리치킹. 네, 리치킹이 흑마법사한테 지금. 그거를 다 통제하는 뭔가 영적인 대화를 좋아하시는 누군가 언터처블이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그분들이 그 마법사들이 공식 우리 마법사 길드에 있는 그 간부들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 간부들이 아니고 공식 마법사 길드에 속하지 못하는 어떤 이게 외곽에 계신 분들. 우리 용어로 하면 야매들이 야매 마법사들이 이렇게 있다가 저기 말이 좀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온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상상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주류 마법사들도 아니기 때문에 후보가 이거를 김건희 씨든지 누구한테 그 정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따끔하게 얘기를 하시고 뭐 정리를 하셔야지 이런 걸 다 내버려 두고 이거를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고 막 이럴 때부터 계속 이거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뭐 이러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자기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블러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뭘 막으려고 하고 있냐면 그거죠. 유흥업소 관련한 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영적인 거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한 다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임금왕자하고 다 어우러져 가지고 다른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를 자꾸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는. 예, 영적인 사람이 왜 한림성심대 출강을 해놓고 한림대라고 적습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돈 준다 그러고. 예, 그래서 그런 돈 게 주면 다 된다 그러고 그렇게 밑으로 이제- 돈 주면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통하지 않을 말은 좀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좀 뭐랄까 과거가 복잡한 사람이 아니다 나이트클럽 뭐 이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클래식만 듣는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클래식만 듣는 거랑 또 네. 나이트클럽은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상관은 없지만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 얘기 종류 중에 나는 도사랑 만난다라는 것은 일반인은 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마법사들과 교류가 있지 않으면 하지 않는 얘기라고요. 도사라는 말을 자체를 잘 안 쓰죠. 그렇죠. 난 도사는 배추도사, 무도사요 나 처음 듣는다 나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쨌든 이 일요일, 월요일 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미칠 영향.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언론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김건희 씨의 이런 녹취록 보도를 두고 이제 무슨 뭐 걸크러시라는 둥, 뭐 무슨 뭐 개인 의혹을 다 털었다는 둥,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무슨 뭐 과거사에 관한 뭐 줄리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뭐 소모적인 얘기고 그걸 뭐 이제 털었다고 하는데 뭐 털었다고 해서 뭐 지지율이 뭐 반대가 나거나 이럴 것 같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건 뭐 중요한 문제는 이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결국은 김건희 씨가 이 발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결국은 무속 논란 이런 것들을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고 본인이 해명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또 추가로 이렇게 불거지는 의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양모 검사하고 특별한 관계라거나 동거는 안 했지만 여행을 갔다고 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여행을 간 거는 우리도 여행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있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네. 출입국 기록은 왜 없냐 뭐 이런 거 있고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여행 비용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돈을 누가 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돈이 그 돈인지 모르지만 장모는 왜 그쪽에 돈을 왜 보냈냐 뭐 이거 있고 부인한테 돈을 보내. 예,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다시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거고 민주당은 당장에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그렇죠. 부분과 관련해서. 예, 그래서 결국은 배우자 얘기가 계속 돌고 돌면서 뭐 무속 논란 이런 거 우리가 아픈 기억 갖고 있는 국정농단의 최순실 씨 얘기로 막 연결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악재이긴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폭삭 내려앉을 거냐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뭐 또 김건희 씨가 뭐 속았다. 이 이명수 기자한테 뭐 일방적으로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일부분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당장 이번 주 다음 주는 그럴지 몰라도 쭉 가면서 다른 의혹으로 계속 잔불처럼 남아가지고 계속하면은 악재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이제 막 후보 자질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 가라앉았다가 그 필살기 몇 번 쓰고 여성가족부랑 게임으로 막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일단은 돌려놨잖아요. 네. 근데 이 흐름에서 사실 그 젊은 세대가 볼 때는 이런 무속 논란 이런 게 또 뭐 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의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흔들림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재명 후보에게 득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안철수랑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소재일 수는 있겠고. 김일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에 미칠 영향. 어떤 사람이 막 통을 들고 와가지고 협박을 뭐 뿌리겠다고 그래서 막 초산하냐 막 이렇게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는데 뿌렸는데 그냥 기름이었단 말이죠. 휴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름이면은 나중에 불이 떨어지면 확 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지층 반응을 보니까 속없이 진짜 이제 대역전이 시작됐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던데 지금 김건희 씨는 허위 이력 문제로 진짜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은 김건희를 잊어버리게 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빨리 털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역으로 계속 또 붙잡고 있으면 거꾸로 윤석열 후보한테 악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왔을 때 1월 한 달이 중요하다. 1월 한 달 안에 역전을 해서 설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우위를 잡아야 된다. 근데 그 1월도 지금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절반이 지나갔는데 지지율은 여전히 뭐 일부 반등이 됐지만 우위를 못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라는 당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문항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김건희 이슈가 다시 등장했고 이게 어쨌든 설까지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게 싫은 거잖아요. 왜 작년에 통한 거를 설 2주 전에 트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논리 한 축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기려고 한다라면 그 취할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살기는 이미 썼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나 이렇게 필살기 썼는데 뭐 쓸 수 있는 필살기가 있을까요? 가족을 버려야 됩니다. 네. 가족을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그게 지난번에도 배우자의 그 허위 이력 문제를 갖고 계속 싸고 돌고 뭐 이거 아니, 기자들 윽박 지르고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연설 다 외우고 막 울기도 한다는데 네. 그러면 아니 그럼 제가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번 통하는 거지 뭐 우리 정치 역사에 두 번 통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고 그리고 그때는 실제 권양숙 여사가 억울했잖아요. 뭐 아버지가 뭐 빨치산 경력 있다. 이거 뭐 어떻게 그러면 우리 그거를 배우자도 억울합니다. 예? 김건희 씨의 예를 들면 어머니가 예를 마법사다 이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본인이 그 마력이 세다고 막 하시니까 근데 아무튼 뭐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 윤석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자꾸 싸고 돌고 뭐 이러지 말고 사과를 빨리 하고 이건 어떤 상황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이거 못하게 하는 방법 뭐다라는 걸 설명을 빨리 해줘갖고 끊어야지. 근데 좀 이전과 비교해서 변화된 모습이라고 지금 굳이 또 언론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저께 이제 뭐 하여튼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네. 하여튼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여튼 미안하다예요. 하여튼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예, 김건희 씨가 왜 그랬는지 난 모르겠다는데 그게 어쨌든 빨리 사과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좋지만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가 있어야지 그렇게 아무튼 죄송하다로는 안 된다. 윤석열 후보한테 여러 악재들이 있고 뭐 하는데 이제 반등을 좀 했고 근데 문제는 뭐 엎치락 뒤치락 접전양상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한 35에서 39 사이 박스에 갇혀 있는 모양새고 그게 돌파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당에서는 뭐 계속 그거를 돌파해야 된다. 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그 대통령이 얻었던 41.1을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43까지는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당내 관계자들도 있던데 이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왜 왜 돌파가 안 되는 겁니까? 좋은 일이 없잖아요. 좋은 일이 없어서 예, 좋은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 그 소확행 내고 있잖아요. 공약. 예? 소확행은 말 그대로 소확행인 것이지 뭐 이게 뭐 여론조사가 확 뛰어야 되는데 대확행이 있어야 되는데. 대확행. 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일단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대형 어떤 로드맵 네. 공약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네. 산업구조의 대전환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상대 후보가 자꾸 이런 자극적인 소재와 좀 구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관심에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김건희 녹취록이 등장한 이후에는 네. 이재명 후보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 뭐 어저께 뭐 했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예. 몰라요. 아무도 뭘 했는지를. 하루 종일 녹취록만 보느라고. 네, 하루 종일 김건희 얘기만 다 하니까 정치권도 다 그 얘기만 하고 그런 효과가 하나가 있고 이게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좀 흠이 많은 후보이지만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거 상쇄할 만큼 유능하다. 내가 유능하다는 거 한번 보여줄게.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 유능하다는 게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다. 드러나질 않는다. 남들의 시끄러운 남의 집의 시끄러운 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유능하다는 건 그런데 흠이 많다라는 건 막 부각돼요. 왜냐하면은 자꾸 뭐 이게 돌아가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 이재명 네. 후보의 이제 근처에 있는 사건에 관계되신 분들이 자꾸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는 뭐 예를 들면 그 음모론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벌써 국민의힘은 막 간접 살인 얘기하고 뭐 연쇄 살인범 만들고 막 민주당 고발했습니다. 그거. 네. 예. 오늘 영화 아수라 또 얘기하고 아수라 제가 볼 땐 이재명 후보는 아수라 그 감독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네. 내가 그래서 그 이재명 캠프에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정우성과 네. 병원에서 만나는 거를 연출해라. 그럼 더 무서워요. 하고 넘어라. 그걸. 무서워. 그리고 막 옥상에서 싸우다 밀고 막 이런 예.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흠이 많다는 막 부각돼요. 그리고 구도상으로 안철수가 이게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재명이 뚫고 가야 될 영역이 이제 부동층이고 좀 비어 있으면 그래도 뭐 야긴량 올라갈 텐데 안철수라는 천장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막는 측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 오늘까지 계속. 예. 김수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박스권 지지율. 김건희 씨 보도 다 했죠? 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꾸 시선이 뺏기는 건 뺏기니까. 사실인 것 같고 참 민주당에서도 골치가 좀 아프니까 지난주에 갈등도 있었죠. 송영길 대 최재성. 네. 송영길 대표가 아니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 이거는 이제 정권 교체 여론까지도 일부
이재명 후보가 데려오려고 하는 그 전략의 일환인 건데, 근데 갑자기 최재성 전 의원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더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좀 약간 골치 아픈 상황이고, 거기에 두 가지 차원에 더해서 대선 후보가 살짝 더 다자구도에 가깝게 가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확장을 막는 효과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저는 머리를 복잡하게 굴릴 거는 없다. 예, 일단 정책 행보 중심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호감도를 올려야 돼요. 이건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호감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 비호감으로 돌아서 있거든요. 심지어는 지지층 일부도 비호감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안 좋은 이유가 내가 득표를 늘리진 않더라도 상대 쪽의 득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호감도를 올려야 됩니다. 내가 싫어서, 그러니까 딱 이거잖아요, 지금. 저쪽이 싫어서, 예,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잖아요. 네. 여기서 딱 해답이 나와요. 요 싫어서를 낮춰주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대사를 하시죠. 대사는 없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저쪽이 싫어서 투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나를 싫어하는 걸 좀 낮춰주면 그게 득표는 안 되더라도 윤석열 쪽에 이재명이 싫어서 결집돼 있는 사람들이 완화돼서 뭐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번 대선은 어차피 2012년 대선급의 50대 50 구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군소 후보가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자기에 대한 비호감도를 낮춰서 뭐 윤석열 후보 표를 흩어지게 한다거나 이런 다자 구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죠. 뭐 할 말 있으십니까? 뭘요? 책 광고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저는 얘기 안 했으니까. 네, 이재명 후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왜 지지율이 안 오르지? 뭐 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이제 헛발질 나옵니다. 똥볼 찹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진중하게 있어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항상 모든 게 그래요. 게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막판에 가가지고 혼전 상황에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자코 이제 할 일 하다가 때는 옵니다. 예. 오늘 한 수가 또 나왔어요. 유승민 후보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공약을 수용하겠습니다. 예, 이거 살짝 약 올리는 거죠. 윤석열 후보 쪽을.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결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저쪽의 공약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걸 어필한 셈이죠. 그러니까 보수 원팀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유승민, 홍준표가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틈을 공략한 모양새도 있었는데, 그러면 내 공약을 왜 안 받아들여요? 원전 50% 받아들여요. 자, 길고양이는 어떡합니까? 마켓 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위에 부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가는지 모르겠습니다.